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등 뒤로 스며든 온기. 그건 분명 우진이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가늘고 여린 손길. 목덜미에 닿은 숨결에서 희미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여보라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우진이 아내였어요. 서지은.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등 뒤에 붙어서 내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촉에 몸만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뭔가 달랐던 거예요. 18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탁! 방불이 켜졌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 전 금요일 저녁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어요. 나는 강민호, 올해 47이에요. 홍대 입구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죠. 4년 전 이혼했고 성인이 된 두 자녀와는 가끔 전화로 안부나 묻는 게 전부였어요.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공허했어요. 특히 주말 저녁이 그랬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넷플릭스를 켜놓지만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금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우진. 내 중학교 동창이자 35년 지기 친구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괴롭힘 당하던 우진이를 도와준 뒤로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죠. 고등학교도 같이 갔고 군대 휴가 때도 서로 찾아갔고 결혼식 땐 우진이가 주례를 섰어요. 우진이가 이번 주말에 설악산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토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대청봉까지 찍고 오자는 거였죠. 나는 즉시 좋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주말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가 덧붙였어요. 새벽 5시 출발인데 서울에서 오면 빠듯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금요일 저녁에 송도 자기 집으로 와서 자고 같이 출발하자고 했죠. 회의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어요. 금요일 오후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짐을 챙겼어요. 등산복, 등산화, 배낭. 차에 짐을 싣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려서 송도에 도착했어요. 우진이 아파트는 센트럴파크 근처 고층 아파트였어요.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도 우진이 부부는 여전히 금슬이 좋기로 소문났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3층. 복도를 걸으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2305호.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아직 회의 중인가 보다 싶었죠. 휴대폰에 저장한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실례한다고 인사하며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송도 풍경. 센트럴파크의 호수가 저 멀리 보였죠. 복도 끝에 있는 방이 손님 방일 거라고 짐작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침대와 책상이 있는 방이었죠.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매트리스가 푹신하게 가라앉았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튜브를 켜고 설악산 등산 코스 영상을 찾아봤죠.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비선대 거쳐 대청봉까지 가는 코스. 왕복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영상을 보다가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잔 피로가 몰려왔죠. 잠깐만 눈 좀 붙이자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따스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어느새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희미한 꿈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향기, 여자의 향기, 라벤더 같기도 하고 장미 같기도 한 은은한 꽃향기였죠. 이불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 조심스럽게 그러나 익숙한 듯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움직임,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내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팔, 목덜미에 닿는 촉촉한 숨결, 여보라는 속삭임. 그리고 나는 깨어났어요. 아니, 깨어났지만 깨어나지 못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촉. 여자의 향기였어요. 라벤더 같기도 하고 장미 같기도 한 은은한 꽃향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감각에 나는 잠결에 몸을 움직였어요. 등 뒤 여자의 몸이 더 가까이 밀착되었어요.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 내 배 쪽을 더듬는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죠. 손끝이 차가웠다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여자가 오늘은 일찍 들어왔다고 다시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서 장난기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우진이 아내였어요. 서지은. 우진이보다 4살 어린 43.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밝은 성격에 예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은 씨가 내 등 뒤에 붙어서 말을 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말을 해야 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4년간의 공백. 여자의 손길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요? 지은 씨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바뀌었어요. 거친 호흡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죠. 등에 밀착되어 있던 그녀의 몸이 살짝 떨어졌어요. 뭔가 달랐던 거예요. 18년을 함께한 남편의 체취가 아니었죠. 숨소리의 리듬도 평소와 달랐어요. 익숙한 콧소리 소리가 없었고 호흡이 더 깊고 고르게 느껴졌어요. 옷감의 질감도 남편이 즐겨 입는 면 잠옷이 아니었죠. 바로 그 순간 지은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탁! 방불이 켜졌어요. 갑자기 밝아진 불빛에 눈이 부셨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뒤를 돌아봤죠. 거기 서 있는 지은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나는 급히 일어나 앉았어요. 지은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 상아색 원피스 같은 잠옷이었는데 불빛에 비쳐 비칠 듯 말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그녀가 어떡하냐며 왜 여기 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진이가 금요일에 와서 자고 가라고 했다고요. 내일 새벽에 설악산 등산을 가기로 해서 여기서 자고 같이 출발하기로 했다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요. 지은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남편이 말을 안 했다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마 우진이가 급하게 약속을 잡느라 아내한테 말하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뜨거웠어요. 방금 전 그 촉감이, 그 온기가 피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녀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저었죠. 정말 죽고 싶다고 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붉어진 볼이 보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형광등 소리만 웅 하고 낮게 울렸어요. 지은 씨가 방금 일은 어쩌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우진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지은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고, 정말이라고 작게 말했죠. 그녀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복도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가슴에 올려보니 셔츠 위로 심장 박동이 빠르게 느껴졌어요. 쿵쾅쾅쾅 귀에 울릴 정도로 빨랐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이 뜨거운 뺨에 닿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방금 전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녀의 온기, 내 몸을 더듬던 부드러운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 등에 밀착되었던 그 탄력 있는 몸.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 씨는 우진이 아내예요. 내가 형제처럼 생각하는 친구의 아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4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였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손길.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죠. 수돗물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진정하자고, 강민호.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이불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었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를 벗고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송도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센트럴파크 호수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지만요. 머릿속은 온통 지은 씨 생각뿐이었어요. 지은 씨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분명 나보다 더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책상 위에서 웅웅거렸어요. 우진이었어요. 우진이가 도착했냐고 물었어요. 나는 잘 도착했다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회의가 길어져서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천천히 오라고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우진이가 지은이한테 저녁 같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지은 씨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한다니. 어떻게 얼굴을 마주 봐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깊게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서는 내 걸음은 무거웠어요.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지은 씨를 불렀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얼굴이 아직 약간 붉어 있었어요. 우진이한테 전화 왔는데 같이 저녁 먹으라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그녀도 남편한테 문자 왔다며 알고 있다고 했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요리로 시선을 돌렸어요.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요리 소리만 공간을 채웠죠. 지글지글 고기 볶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나는 지은 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키는 165cm 정도, 날씬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4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뒷모습. 허리선이 잘록하고 어깨선이 부드러웠어요. 원래 지은 씨가 이렇게 예뻤나 싶었어요. 예전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아마 아까 그 일 때문일 거예요. 한번 촉감을 느껴버리니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가 냄비와 접시들을 들고 식탁으로 왔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제육볶음 냄새도 구수했어요. 고추장 냄새와 마늘 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맛있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지은 씨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물 뜨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마주쳤어요. 지은 씨가 밥을 뜰 때 나도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마주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참 후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그냥 비슷하게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카페 일하고 집에 가고 외롭지 않냐고 그녀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지은 씨는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외롭다고 만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다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공허해진다고 지은 씨가 내 말을 끝맺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묘한 공감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눈빛. 지은 씨가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인연 만나야 할 텐데 하고 말했어요. 나는 지은 씨는 우진이랑 행복하시잖냐고 말했어요. 내 말에 지은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행복하다고, 당연히 행복하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자신을 아껴준다고요. 하지만 하고 나는 물었어요.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결혼 18년 차 부부. 겉으로는 금슬이 좋아 보이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 씨가 아까 일은 어쩌냐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확인도 안 했다고 했어요. 나도 깜짝 놀라서 바로 말을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민호 씨가 당황하셨을 거라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도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색했지만 그 웃음으로 조금은 긴장이 풀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우진이가 다녀왔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 씨가 재빨리 주방 쪽으로 가며 남편이 왔다고 말했죠.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어요.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어요.
우진이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렸냐고,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지은 씨가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 좋지, 라고 우진이가 밝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우진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였죠. 우진이 아내와 한 침대에서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우진이가 자신도 먹어야겠다며 잠깐만 씻고 오겠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와 지은 씨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각자 남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10분쯤 후 우진이가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나도 같이 먹겠다며 식탁에 앉으며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어요.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다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죠. 우진이가 내일 새벽 출발이니까 일찍 자야 한다고 등산화 챙겨왔냐고 물었어요. 응, 다 챙겨왔다고, 배낭도 준비했다고 대답했어요. 좋다고, 날씨도 좋다던데 대청봉까지 찍고 와야지, 라고 우진이는 신나게 내일 등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코스로 갈지, 점심은 뭘 먹을지.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지은 씨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내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우진이가 지은 씨에게 오늘 왜 그러냐고 얼굴이 빨갛다고 물었어요. 주방이 더워서 그렇다고 지은 씨가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어요. 감기 걸린 거 아니냐고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라고 괜찮다고 지은 씨는 말했지만 얼굴은 더 붉어졌어요.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우진이가 내일 새벽 4시 50분에 알람 맞춰 놓으라고 5시에 출발할 거라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푹 쉬라고 손님방 침대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주 편하다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방으로 돌아오니 혼자 남게 됐어요. 침대를 보니 아까 그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온 지은 씨의 온기, 내 몸을 더듬던 그 부드러운 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말자고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으로 알람을 새벽 4시 50분에 맞춰놨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복도 넘어서 우진 부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일찍 자자고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잖냐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응, 민호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재밌게 놀다 와야지, 라고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들의 평범한 부부 대화였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이 아내를 떠올리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아직도 그 감촉이 피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지은 씨의 체온, 향기, 목소리. 모든 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내일 등산 다녀오면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저 해프닝일 뿐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촉감은 나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저녁에 술은 마시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물 좀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진 부부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씩씩 작게 났어요. 냉장고를 열고 생수를 꺼내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뒤에서 잠 못 자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거실 소파에 지은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윤곽만 드러났어요. 깜짝 놀랐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죄송하다고 자신도 잠이 안 와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녀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나도 물 좀 마시려고 나왔다고 말하며 생수병을 들어 보였어요. 잠깐 앉으라고 지은 씨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녀 옆 소파에 앉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한 뼘 정도 떨어진 자리였어요. 오늘 일 정말 미안하다고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다고 실수였잖냐고 대답했어요. 계속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계속 생각이 난다고요. 그 순간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냉장고 작동하는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 씨가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냐고 말했어요. 뭐든 물어보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녀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해야 할까? 예쁘다고 생각했다고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예전부터 지은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금은 어떠냐고 그녀가 물었죠. 지금은 더 아름답다고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꾸 지은 씨가 생각난다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지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어요. 별빛이 눈에 반사되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자신도 자꾸 생각난다고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18년을 남편과 살았다고요. 행복했다고요. 지은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무엇이 부족한지 물었어요. 마음의 대화라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남편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사이엔 늘 벽이 있다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라고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다고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고요. 이제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다고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신은 아직 여자라고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나이잖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아내로만 본다고요. 엄마로만 보고요. 여자로는 안 본다고요. 숨을 삼켰어요. 목젖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민호 씨를 하고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처음 느껴봤다고요. 그런 떨림을요.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녀의 고백은 대담했어요. 궁금하다고요. 자꾸 궁금해진다고요.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일지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우진이는 민호 씨의 가장 친한 친구잖냐고요. 35년을 함께한 친구라고요. 자신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 갈증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같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고 지은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내 손등 위에 그녀의 손이 올려졌죠.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요. 손가락 끝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딱 한 번만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딱 한 번만 궁금증을 풀어도 되냐고요. 지은 씨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남편도 새벽에 나가고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나도 궁금하다고 결국 고백했어요. 지은 씨가 어떤 느낌일지 계속 상상하고 있었다고요. 지은 씨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녀는 일어서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럼 손님방으로 가자고, 조용히 가자고 속삭였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요. 안방 앞을 지날 때 우리는 숨을 죽였죠. 문 너머에서 우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코 고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지은 씨는 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둘 다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금 이 행동을 후회할까요?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아마도 후회할 거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요. 자신도 그렇다고 그녀가 속삭였어요. 지은 씨의 허리를 감쌌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였어요. 지은 씨는 내 목에 팔을 감았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섞이고 심장 소리가 겹쳤죠. 따뜻한 숨결이 입술에 닿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운 그러나 절박한 키스였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이었어요. 지은 씨는 달콤했어요. 포도향 같은 게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의 손은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의 입술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깊은 키스를 나눴어요. 그녀의 혀가 내 입안으로 들어왔고 나도 그녀의 입술을 빨아들였죠. 지은 씨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내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방에 있는 우진이가 깨면 안 되니까요. 침대에 함께 앉아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어요. 내 손은 지은 씨의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잠옷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부드러운 곡선, 등뼈가 하나하나 손끝에 느껴졌어요. 천천히, 조용히 해야 한다고 지은 씨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간지렸어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얇은 잠옷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43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 있고 매끈한 몸. 손바닥에 닿는 피부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부끄럽다고 그녀가 말했지만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내 티셔츠도 벗겨졌어요. 지은 씨의 손이 내 가슴을 타고 내려왔어요. 배를 지나 더 아래로요. 손끝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역시라고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까 느낀 그대로라고 내 곳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듯하지만 새로운 감각에 흥분한 듯한 손놀림이었어요. 나도 그녀의 몸을 탐색했어요. 만지는 곳마다 그녀는 작게 신음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완전히 벗겨냈어요. 어둠 속에서 피부와 피부가 닿았죠. 뜨겁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정말 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요. 하지만 지은 씨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너무 궁금하다고요. 민호 씨가요. 그것이 신호였어요. 천천히 그녀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는 숨을 죽이며 나를 받아들였죠. 천천히 하라고 그녀가 속삭였어요. 조금씩이라고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처음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숨을 멈췄어요. 뜨겁고 좁고 부드러운 그곳. 지은 씨가 작게 신음했어요. 괜찮은지 물었어요. 네, 계속하라고요. 천천히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어요. 지은 씨는 내 등을 꽉 움켜쥐며 몸을 떨었어요. 손톱이 등에 살짝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각인시키듯이요.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겹쳐졌어요. 움직이라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요. 좋다고, 너무 좋다고 지은 씨는 작게 신음하며 내 움직임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18년간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죠.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채우는 이 감각. 지은 씨도 좋다고 말했어요. 네, 너무 좋다고요. 이런 거 처음이라고요. 우리의 몸은 점점 빠르게 움직였어요.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리듬이었어요.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났어요. 이상하다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내 등에 손톱을 세우며 몸을 떨었어요. 안 된다고, 소리 나온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입술을 막았어요. 키스로 신음을 삼키며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지은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고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런 기분인 줄 몰랐다고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빠져나갔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정말 황홀했다고요. 18년을 살면서요. 하고 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 고백이 나를 더 흥분시켰어요. 내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런 쾌락을 줬다는 사실이요. 또 하고 싶다고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오늘만큼은 실컷이라고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몸을 섞었어요. 한 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요.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얇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안다고 지은 씨는 아쉬운 듯 내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더듬어 찾았어요. 문 앞에서 지은 씨가 나를 불렀어요. 내 생애 가장 황홀한 밤이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오늘로 끝이라고 알죠?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고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코 고는 소리도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들어가 보라고 조금 있다가 나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조심히 가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손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방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그녀의 향기, 입술에 남은 그녀의 맛이 현실임을 증명했죠. 시트에도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진이를 배신했어요. 형제처럼 생각하던 친구를요. 35년을 함께한 친구를요. 하지만 동시에 황홀함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짜릿했던 순간들, 지은 씨의 신음소리, 하나가 되었던 그 느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이 뜨거운 얼굴에 닿았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거의 잠들지 못한 밤이었어요. 몸을 일으켜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았죠. 수돗물 소리가 요란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지퍼 소리가 쓱쓱 났어요. 복도로 나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우진이가 이미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죠. 우진이가 일어났냐고, 잘 잤냐고 물었어요. 응, 잘 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출발 전에 커피 한잔 하자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우진이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 머신 소리가 드르륵 거렸어요. 소파에 앉아 우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중학교 때부터 나를 챙겨주던 친구.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던 친구. 그런 우진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우진이가 커피를 건네며 내 옆에 앉았어요. 따뜻한 머그잔이 손에 쥐어졌어요. 오랜만에 둘이 나가는 거라 기대된다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등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 일로 가득했어요. 바로 저 안방에서 우진이가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우진이 아내와요. 우진이가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어젯밤에 좀 설쳐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등산 생각에 잠이 안 왔냐고 우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 그런 셈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문 여는 소리가 삐걱 났어요. 지은 씨가 나왔어요. 그녀도 간단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죠.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지은 씨가 벌써 가냐고
우진이에게 물었어요. 시간이 있어서 간다고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아침은 어떻게 하냐고 지은 씨가 물었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김밥 사 먹으려고 한다고, 거기 24시간 편의점 있다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지은 씨의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어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죄책감. 눈가가 약간 부서 있었어요. 나도 같은 감정이었죠. 지은 씨가 나에게도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감사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럼 출발하자고 우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가는데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쿵쾅쾅쾅 귀에 울릴 정도로요. 이대로 가면 우진이와 단둘이 등산을 가야 해요. 우진이를 마주보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죠. 현관에서 멈춰섰어요. 잠깐만이라고 우진이에게 말했어요. 왜냐고 우진이가 물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다고 말했어요. 괜찮냐고 우진이가 물었어요. 아까부터 좀 이상했다고, 화장실 좀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진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진이와 함께 있으면 들킬 것 같았어요. 내 얼굴에, 내 행동에 모든 게 드러날 것만 같았죠.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손을 씻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우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우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보다고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진이가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다고, 약도 먹고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우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응, 미안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등산이야, 다음에 또 가면 된다고 우진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어깨에 쿵쿵 닿았어요. 그래도 예약은 했으니까 우진이 너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야겠다고, 근데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겠냐고 우진이가 걱정했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조심해서 가라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응, 즐겁게 다녀오라고 대답했어요. 우진이는 등산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우진이가 떠났어요. 거실에는 나와 지은 씨만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배가 아프냐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진이랑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서라고 말했어요. 지은 씨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하다고, 비겁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라고 말했어요. 지은 씨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요. 남편 얼굴 보는 게 무서웠다고요. 지은 씨는 내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지는 않는다고요. 비겁하지만 그건 사실이라고요. 나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후회는 안 한다고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지은 씨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언제 돌아가냐고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이가 등산 다녀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왕복 운전에 4시간, 등산에 8시간.
최소 12시간은 집에 안 들어올 거라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하고 지은 씨는 내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한 번만 더 하자고요. 딱 한 번만 더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어차피 남편도 나갔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이왕 선을 넘은 거 오늘만큼은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떠나야 한다고. 이대로 가버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4년간 느껴보지 못한 것을 어젯밤 맛봤죠.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인 여자와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지은 씨 이름을 불렀어요. 안다고요. 미친 짓이라고요. 라고 지은 씨는 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도 원하잖냐고요. 나도 원한다고요. 오늘만이라고요. 정말 오늘만이라고요. 그 다음엔 영원히 있겠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나도 참을 수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지은 씨는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하자고요. 우리 침대에서요. 남편이 자던 곳에서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왜냐고 물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더 흥분된다고 그녀는 솔직했어요. 죄책감과 배신감이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것 같았죠. 안방 문이 닫혔어요. 안방은 손님 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우진이가 몇 시간 전까지 자고 있던 바로 그 침대. 베개에서 아직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내 손을 잡고 침대 앞으로 갔어요.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였잖냐고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엔 환하게 켜고 하자고요. 서로 보면서요. 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지은 씨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티셔츠가 바닥에 떨어지고 청바지도 벗겨졌죠.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몸을 비쳤어요. 완벽한 곡선, 43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 있는 몸이었어요. 햇빛이 피부에 부딪혀 은은하게 빛났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민망하다고 그녀는 부끄러운 듯 몸을 살짝 가렸지만 곧 손을 내렸어요. 민호 씨도 벗으라고 했어요. 나도 옷을 벗었어요. 지은 씨의 눈이 내 몸을 훑었어요. 역시라고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녀는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만져서 잘 몰랐는데 라고 말하며 내 곳을 감쌌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우진이가 매일 밤 자던 그 침대예요. 이불에서 우진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세제향과 섞인 그 독특한 냄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금기를 넘는다는 흥분도 있었죠. 지은 씨가 내 위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내렸어요. 조금씩 천천히 나를 받아들이며요.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역시 크다고요. 꽉 찬다고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지은 씨의 얼굴을 비쳤어요. 땀에 젖은 이마, 상기된 볼, 반쯤 벌어진 입술. 너무 아름다웠어요. 움직여도 되냐고 물었어요. 네, 천천히요. 라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지은 씨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깊게요. 좋다고 민호 씨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허리를 잡고 함께 움직였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여유롭고 더 깊고 더 친밀했죠.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민호 씨도 멋있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몸을 섞었어요. 지은 씨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또 이상하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같이 하자고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절정으로 향했어요. 지은 씨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몸을 떨었어요. 나도 그녀를 꽉 껴안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죠. 지은 씨의 작은 비명과 함께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심장 소리가 가슴팍에서 쿵쾅거렸어요. 또 갔다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남편이랑 18년 살면서 이렇게 간 적이 손에 꼽는데 라고요. 지은 씨 이름을 불렀어요. 민호 씨랑은 벌써 몇 번째냐고요. 어젯밤부터 계속이라고요. 나도 세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많은 횟수였죠. 피곤하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다고 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지은 씨가 너무 좋다고요. 우리는 다시 입술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몸의 대화였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몸을 섞었어요. 침대에서, 샤워실에서, 거실 소파에서, 집안 곳곳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지은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고요.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몇 번이나 한 거냐고 지은 씨가 물었어요. 세어보지 않았다고요. 10번? 아니면 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라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지은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지은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행복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곧 끝나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안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아쉽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지은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침대 옆 테이블에서 웅웅거렸어요. 지은 씨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라고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우진이었어요.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잘 올라가고 있다고, 대청봉까지 1시간 정도 남았다고 우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조심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민호 어떠냐고, 집에 잘 갔냐고 우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지은 씨 옆에 누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아직 연락은 없는데요. 라고 지은 씨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냐고, 나중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고, 배 아프다던데, 걱정이라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네, 자신이 나중에 연락해보겠다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그래라고, 이제 끊는다고, 정상 가까워서 신호가 안 좋다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사랑한다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진이가 돌아오기 전에요.
안다고 지은 씨가 아쉬운 듯 내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단추를 채우는 손놀림이 느렸어요. 손님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어요.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슬리퍼가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 났어요. 거실에 지은 씨가 서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눈물이 맺힐 듯 말 듯 했어요. 지은 씨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고마웠다고요. 이 하루를요 라고 말했어요. 나야말로라고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우리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조심히 가라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네, 지은 씨도 건강하라고 말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껴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한 번 더 안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지은 씨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그녀가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다시는 열려서는 안 되는 그 문을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2305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숫자가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내 차에 짐을 실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송도를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난 24시간의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착각, 거실에서 나눈 대화, 처음 입을 맞춘 순간, 손님방에서의 첫밤, 안방 침대에서의 아침, 가리고 오후 내내 이어진 탐닉.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어요.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냄새, 공허함의 냄새, 먼지와 외로움이 섞인 냄새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우진이었어요. 우진이가 배 괜찮냐고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이라고요. 지금 하산했다고요. 대청봉 찍고 왔다고 우진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좀 힘들긴 했는데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응, 다음에 꼭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운전해야 하니까 끊는다고, 나중에 또 연락한다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오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등산 가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자기 친구가 자기 아내와 자기 침대에서 몇 번이나 몸을 섞었는지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어요. 카페는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갔고 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손님들이 드나들고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변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진이와는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술도 마셨죠. 우진이는 여전히 밝았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우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늘 따라다녔죠. 술잔을 부딪힐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은 씨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요. 우진이와 만날 때도 지은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날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 향기, 촉감.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11월 중순쯤이었어요. 우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이냐고 송도냐고 물었어요. 응, 지은이가 오랜만에 내 보고 싶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오라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가야 할까요? 알겠다고 가겠다고 결국 대답했어요. 좋다고 토요일 저녁 7시 늦지 말라고 우진이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나는 간단한 선물을 사서 송도로 향했어요. 와인 한 병과 케이크를 샀어요.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났어요. 3개월 만에 다시 가는 그 집.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지은 씨. 저녁 7시쯤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어요. 2305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은 씨가 오셨다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였어요. 눈빛이 생기가 있었고 미소가 더 환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우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반겼어요. 왔구나. 오랜만이라고요. 응,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그럼 너도 얼굴 좋아 보이는데 라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은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각종 반찬들. 음식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냐고 말했어요. 민호 씨 오랜만에 오신다고 해서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우진이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밥을 먹었죠. 가끔 지은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것 같았죠. 자연스러운 미소가 오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잠깐 편의점 다녀오겠다고요. 맥주 떨어졌다고요. 내가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우진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라고 담배도 사야 하거든. 금방 오겠다고 하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와 지은 씨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그럭저럭이라고요. 지은 씨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자신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다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한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나도 후회 안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요, 하고 지은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을 더 잘 대하게 됐다고요. 이상하죠?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민호 씨 덕분에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걸 남편한테도 표현하게 됐다고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다고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외로움을요. 더 행복해지신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네, 민호 씨 덕분이라고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이 자신을 깨웠다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자물쇠 소리가 찰칵 났어요. 우진이가 맥주를 들고 돌아왔어요. 다녀왔다고, 자, 이제 제대로 마셔보자고 우진이가 맥주캔을 나눠줬어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웃긴 에피소드들.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어요. 밤 10시쯤 나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벌써냐고 좀 더 있다 가라고 우진이가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카페 일찍 열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고 우진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지은 씨를 봤어요.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는 저녁 감사했다고 인사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우진이와 지은 씨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송도를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흘러갔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아름답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추억으로요. 나는 운전을 하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옳지 않지만 필요했던 순간, 후회하지만 소중한 순간, 비밀이지만 의미 있는 순간. 그날 설악산에 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죄스러웠던 24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24시간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죠. 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녀도 그날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나는 그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어둘 거예요. 35년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날의 아름다움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서울에 도착해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오피스텔로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불빛들이 별처럼 깜빡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날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증거를 남길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은 생생했어요.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내 안에 새겨져 있었어요. 지은 씨의 미소, 목소리, 향기, 그 모든 것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날을 떠올릴 거예요. 쓸쓸한 밤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을 것 같아요. 한때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다고요. 황홀했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죄스럽지만 아름다웠던, 비밀스럽지만 의미 있었던 그 하루가요. 그날 설악산에 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평생 간직할 나만의 비밀이 되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새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가는 것처럼 그날의 기억도 서서히 시간 속에 묻혀갈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 한구석,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온기가, 그날의 떨림이, 그날의 황홀함이 아직도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지은 씨.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진아.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어요. 조용히, 고요하게 모든 것을 덮으며